오랜만에 동창회나 모임에 다녀온 날, 집에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이런 한숨을 내쉰 적 없으신가요? 아, 피곤하다. 도대체 내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듣다 온 거지? 시끄러운 음악 소리, 쉴 새 없이 오가는 술잔,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누군가의 돈 자랑, 자식 자랑, 혹은 남의 험담들. 분명히 몇 시간 동안 웃고 떠들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하고 머리는 지끈거립니다. 대화는 많았지만 정작 말은 통하지 않았다는 느낌. 우리는 사회생활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의리나 체면 때문에 내키지 않는 모임에 억지로 얼굴을 비추곤 합니다. 그 자리가 불편하고 지루해도 꾹 참고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그 누구보다 냉철하게 분석했던 철학자아서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소리칩니다. 그 지루한 고문 같은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 나오십시오. 그는 세상에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며 그들과 어울리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정신력을 낭비하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일컬어 속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시선을 빌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속물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로부터 우아하게 거리를 두고 나만의 품격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속물이란 누구인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속물은 단순히 돈을 밝히거나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정의는 훨씬 더 본질적이고 철학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정신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오직 육체적인 욕구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이 후자, 즉 정신적인 욕구가 전무한 사람.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정의한 속물의 정체입니다. 그들은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술을 마시고 심심하면 잡담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싶다거나 좋은 책을 읽고 싶다거나 삶의 의미에 대해 사색하고 싶다는 정신적인 갈증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에게 행복이란 오직 감각적인 쾌락뿐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비싼 술을 마시고 남들보다 비싼 옷을 입어 과시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아는 행복의 유일한 형태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모인 자리에는 대화가 없습니다. 오직 소음만 있을 뿐입니다.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골프 이야기, 연예인 뒷이야기. 그들의 화제는 언제나 현실적인 이익이나 남의 이야기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속물들은 뮤지, 예술과 학문의 여신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어서 그 어떤 고상한 주제도 들어갈 틈이 없다. 만약 당신이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곳에서 오가는 대화가 오직 돈과 남 탓뿐이라면, 그리고 그 자리가 끔찍하게 지루하고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지금 속물들의 파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감은 당신의 내면에 있는 정신적인 욕구가 그들의 빈곤함을 견디지 못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왜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디는가? 우리는 정신적인 욕구가 없이 오직 육체적인 욕구만 가진 사람들을 쇼펜하우어가 속물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속물들에게는 아주 뚜렷하고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 1분도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누군가를 찾아 전화를 걸고 약속을 잡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으로 나갑니다. 주말에 집에 혼자 있으면 처량하다고 느끼거나 왕따가 된 것 같다며 불안해합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그토록 타인에게 집착하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그들의 내면의 공허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들의 내면은 텅 비어 있다. 그들의 의식은 빈약하고 정신은 빈곤하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장 끔찍해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 상상, 사색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고 바쁩니다. 그들에게 고독은 충전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내면에 아무것도 없는 속물에게 고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텅 빈 머리와 빈곤한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끔찍한 권태의 시간입니다. 아무런 외부 자극이 없을 때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재미없고 무미건조한 인간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끔찍한 권태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필사적으로 외부의 자극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타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지루함을 죽여줄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물들이 모이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술, 도박, 그리고 과시적인 소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 빈곤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합니다. 정신적인 즐거움을 모르는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쾌락은 감각적인 자극뿐입니다. 하지만 감각은 금방 무뎌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맨정신으로는 대화를 이어갈 내면의 콘텐츠가 없으니 술에 취해 헛소리를 늘어놓아야 즐겁다고 느낍니다. 지적인 성취감을 모르니 돈을 걸고 따는 도박이나 내기, 골프 같은 말초적인 승부에 목숨을 겁니다. 자신의 내면을 보여줄 게 없으니 비싼 차, 명품 가방 같은 껍데기로 자신을 포장하여 남들의 부러움을 사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카드놀이야말로 사상이 파산한 사람들의 행복이다. 그들은 서로 교환할 사상이 없기 때문에 카드를 교환한다. 우리가 억지로 나간 모임이 피곤한 이유는 우리는 생각을 나누고 싶은데 그들은 자꾸 카드만 돌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끄러운 소음은 즐거움의 표현이 아니라 내면의 공허함을 감추기 위한 비명에 가깝습니다. 이 사실을 꿰뚫어 볼 때 우리는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초라한 내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아, 저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빈곤함을 채우기 위해 허덕이는 가여운 영혼들이구나. 세 번째, 당신의 정신을 그들의 소음에 낭비하지 마라. 우리는 앞서 속물들의 내면이 텅 비어 있고 그 빈 공간을 시끄러운 소음과 자극으로 채우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적인 욕구를 가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들 틈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어울려야지, 나만 유별나게 굴면 안 되지라며 억지로 자신의 수준을 낮추어 그들과 섞이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자신의 영혼을 깎아내리는 자의 행위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아주 신랄한 비유를 듭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한다고 생각해보라. 아무리 명장이 만든 바이올린이라도 그것이 돌을 깨는 공사판 한복판에서 연주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아름다운 선율은 소음에 묻혀 사라질 뿐이다. 당신이 가진 지혜, 당신의 섬세한 감수성, 당신의 깊은 생각들은 명품 바이올린과 같습니다. 하지만 속물들의 모임은 공사판입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크고 자극적인 소리만 통합니다. 당신이 그곳에서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그래서 얼마 벌었는데? 너 참 복잡하게 산다 같은 핀잔뿐일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 당신의 날개를 자르지 마십시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이해시키려 애쓰는 에너지를 아끼십시오. 그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진주의 가치를 모를 뿐더러 그것을 씹어 먹으려다 이빨이 부러졌다며 오히려 당신을 원망할 것입니다. 억지로 웃어주고 맞장구 쳐주며 소모되는 당신의 감정 에너지는 너무나 귀한 자원입니다. 그 에너지는 오직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데, 그리고
당신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우리가 싫은 모임을 끊어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회성이 없다고 욕먹으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하는 평판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세상이 말하는 사교성의 실체를 폭로하며 우리에게 엄청난 용기를 줍니다. 사교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대개 평범한 사람들이다. 반면 비사교적인 사람들,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뛰어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교성이 좋다는 것은 누구와도 잘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개성을 죽이고 남들의 평균적인 수준에 자신을 쉽게 맞출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면 비사교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내면 세계가 너무나 확고하고 풍요로워서 텅 빈 속물들과 섞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은 기름이 나빠서가 아니라 서로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독수리가 참새 떼와 어울려 짹짹거리지 않고 홀로 비행하듯, 사자가 하이에나 떼와 섞여 낄낄거리지 않고 고독하게 걷듯, 정신적으로 뛰어난 존재는 필연적으로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통찰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에게 왜 그렇게 비사교적이냐고 묻거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나는 내면이 꽉 찬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은 말입니다. 억지로 사교적인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수준 낮은 소음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고귀한 격리이자 선택입니다. 네 번째, 인생의 품격을 높이는 관계의 다이어트. 우리는 속물들과 어울리는 것이 내 영혼을 깎아먹는 일이며 비사교적이라는 말이 오히려 칭찬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내 몸에 해로운 불량 식품을 끊어내듯 내 정신에 해로운 불량 관계를 과감히 끊어내는 관계의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인생의 4분의 3을 빼앗기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지루한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그들의 수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느라 낭비한 그 수많은 시간들. 그 시간들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아깝고 허무하게 사라진 조각들이 아닙니까? 이제 그 4분의 3을 되찾아 오십시오. 대화가 통하지 않는 모임, 의무감으로 나가는 동창회, 나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는 친구와의 만남을 하나씩 지워나가십시오.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다 내 주변에 아무도 안 남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잡동사니가 가득 찬 방을 비워내야 비로소 명품 가구를 들여놓을 수 있듯이 의미 없는 관계들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에야말로 비로소 나 자신이라는 가장 귀한 손님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수첩에 빽빽하게 적힌 약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텅 빈 스케줄을 나만의 시간으로 채울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홀로 남은 시간. 속물들은 이 시간을 외로움이라 부르며 몸서리치지만 쇼펜하우어와 같은 현자들은 이 시간을 고독이라 부르며 환대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은 위대한 영혼들이 누리는 운명적인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타인에게서 행복을 구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위대한 사상가들의 생각이 가득하고 그의 가슴 속에는 예술적 감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에게 타인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일 뿐 나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자립입니다. 왕은 혼자 있어도 왕입니다. 오히려 시장 바닥에서 시정잡배들과 어울릴 때 왕의 품위는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내면이 고귀한 사람은 군중 속에 섞여 있을 때가 아니라 홀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가장 빛납니다.
쇼펜하우어는 조언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 자신을 타인과 나누어 쓰지 마십시오. 당신이라는 존재를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남에게 기대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해졌다는 증거이자 당신이 속물들의 세계를 떠나 정신의 귀족이 되었다는 증명서입니다. 5번째, 당신은 누구로 살 것인가? 속물인가, 현자인가?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칼을 빌려 우리 주변을 둘러싼 인간관계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내면이 텅 비어 있어 끊임없이 타인의 소음을 갈구하는 속물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왜 그토록 고독을 두려워하며 술과 도박, 남의 이야기에 목을 매는지, 그리고 그들과 억지로 어울리는 것이 내 영혼을 깎아먹는 자의 행위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마지막 선택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타인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속물의 삶은 타인 지향적입니다. 그들의 행복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남과 얼마나 어울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늘 시끄럽지만 그 끝은 언제나 허무합니다. 남는 것은 숙취와 피로, 그리고 텅 빈 마음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현자의 삶은 자기 지향적입니다. 그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모임에서 조용히 빠져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남들이 너는 왜 우리와 섞이지 않느냐고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복은 오직 나의 내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가 선택한 고독은 외톨이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상과 감정, 그리고 지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왕의 정원입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려 하지 마십시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섞이기 위해 당신의 고귀한 언어를 천박하게 바꾸지 마십시오. 당신이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당신을 잊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잊히면 어떻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남들이 당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고뇌는 우리가 혼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제 그 고뇌의 끈을 놓아버리십시오. 시끄러운 파티장을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집으로 돌아오는 그 호젓한 길, 현관문을 닫고 가장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오롯이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생각에 잠기는 그 평온한 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당신이 누려야 할 진짜 인생입니다. 타인의 소음으로 당신을 채우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우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